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양천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한철 교수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바로 선거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을 대표하는 인물을 선택하는데 유권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데요. 오늘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공약과 자질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 제4항에 따라 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진행된 추첨에 따라 정해졌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황희입니다. 양천갑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구자룡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 주민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구자룡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과 진행 규칙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과 사회자 공통 질문 4가지, 또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이어서 후보자 주도권 토론 후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정성을 위해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시작 발언은 각 후보자마다 1분 30초, 공약 발표는 3분씩 주어집니다. 사회자의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포함해 후보자들 간의 질문 시간은 30초, 사회자의 공통 질문과 각 후보자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로 정했습니다. 다만 자유주제로 진행되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마다 5분씩 주어지며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각 후보자마다 1분 30초입니다. 후보자들은 발언 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 순서에 따라 각 후보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부터 시작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양천구는 정말 크고 굵직한 국토교통 현안이 많습니다. 양천 목동 아파트 재건축만 보더라도요, 전국에 51군데 있는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의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목동 아파트 재건축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22대 국토교통위원장이 돼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그리고 도시가치 계획이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주거문화를 여러분과 함께 양천구에서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이 650조입니다. 추경까지 합치면 700조,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3,500조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5만 원권 지폐로 지구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감시 감독하는 감사원 기능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생의 보탬이 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운영 정책을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 꼭 반드시 야당에게 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여러분이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민생의 보탬이 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을 쓸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구자룡 후보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1분 30초입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시민 여러분, 저는 양천 주민으로서 제가 느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양화초 양동중 양정고를 졸업했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목사랑 시장, 깨비 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어릴 때의 추억이 묻어있는 장소를 볼 때마다
그때의 추억이 떠오름과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 이후로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가? 제가 양정고등학교를 통학하면서 걷던 길은 지금도 그대로이고 오히려 차량만 늘어나서 주차난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주거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양천 주민들은 그간 아무런 발전 없이 정체된 곳에서 인권의 침해를 입었고 재산권의 침해를 입어왔습니다. 우리는 원팀으로서 정부, 서울시, 구청장이 모두 국민의힘인 상태에서 국회의원도 원팀이 될 수 있는 제가 되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양천 시민들께서 그간 원해왔던 것들, 그간 많이 검증해 오셨고 많이 겪어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마을버스를 노선도 적은 것을 타고 교통 불편을 겪어가며 교통 섬과 같은 곳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모든 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의 후보가 원팀이 되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4년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것 누구보다도 같이 알 것입니다. 함께하고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 공약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공정한 토론 진행을 위해 각 후보자들께서는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거나 허위사실 공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혹은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회 중 발언 제한 시간 10초 전에는 예고의 의미로 타이머를 띄우고 발언 시간에 대한 타이머 모니터를 통해서 적색으로 변경이 되고 발언 시간을 초과한 경우 마이크 전원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끌 수 있고 사회자가 제지와 중지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사회자 공동 질문인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두 분이 차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각 후보의 보충 질문과 보충 질문을 추가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와 통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 형태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빈부격차에 따른 소득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양극화, 성별 간 젠더 양극화, 보수와 진보의 이념 양극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양극화 문제는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어떤 정책을 실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구자룡 후보부터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구자룡 후보 답변 시작해 주십시오.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는 2019년도 이후에 급격히 발생한 문제고 그 용어의 사용예도 그때부터다라는 논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정치가 워낙에 민감해진 상태에서 미국에서도 분열주의라는 이름으로 갈라치기 형태의 정치가 들어왔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갈라치기의 형태로 서로 간의 적대시, 그 양극화의 문제는 정치적 이념의 문제로서 사람들을 서로 적대시하고 내 지지층을 더욱 강하게 흡수하기 위한 측면으로 이용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이용됐기 때문에 우리는 80년대엔 나도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해왔던 계층이 상당히 코어층에 있었으나 이 부분이 많이 사라졌고 더 많이 이게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가운데가 비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정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천만 하더라도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경제 핵심 관료는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급격히 보수화된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정치의 이념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삶의 문제, 민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이념적인 대립을 지향하고 통합을 위해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념을 통해서 발목을 잡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런 입법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같은 질문에 황희 후보 1분 30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양극화는 이게 민도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인 미디어가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러겠죠. 이게 너무나 또 부황부황하게 정책을 피면 결론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일단 650조 되는 예산의 재정 운용 방식, 회계 주머니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뭔가 좀 영수증에 근거한 회계적 가치 중심의 재정 운영 방식보다는 사람한테 투자하고 또 사회적 가치가 인정받고 정성적 평가가 반영되는 그런 재정 운영 방식으로 재정 운영 체계가 전환돼야 실질적으로 사회적 그 소득이라든가 경제 양극화가 줄어들 수 있겠죠. 아울러서 이념이라든가 다른 인식에 대한 양극화는 저는 영유아 시기부터 차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식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시기의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리터리시 같이 언론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힘을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의 변화와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 또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걸 통해서 차츰차츰 사회적 양극화를 줄여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구자령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방금 그 재정 투입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근거로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 투입에 대한 권한은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고 그와 소통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여당 후보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여당 후보로서 정부 여당에 요청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에 제 강점으로서 주장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싶은데 그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그걸 떠나서 일단 재정 운용 방식, 그러니까 회계적 가치에 근거한 현재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해서 되게 모순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의 변화는 정부와 여당과 야당이 없는 거고 전체 대한민국의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아울러서 국회라는 곳이 예산을 감시 감독하고 판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재정 운용 방식을 바꿀 수가 있죠. 정부 여당이 지금 당장의 회계 운영 방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정치권 전체가 논의해가지고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이어서 황희 후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자령 후보님 정치권의 노력이 사회적 양극화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교육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있고 그리고 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양극화가 있고 그것이 지역 간의 격차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루 같은 경우에는 부촌과 빈민촌이 아예 장벽으로까지 나뉘어 있어서 양극화가 눈으로도 보일 정도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일 뿐만 아니라 인권의 문제 그리고 인권의 침해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이 양극화의 문제는 개발이 안 된 부분에서 나에게 표가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개발을 주저하게 되는 영향이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 10여 년간 민주당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틀어막았던 것이 그 경제민주 관료의 발표에서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 지형이 이런 식으로 표 계산으로 되는 것이 지양되어야 하고 정치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입을 해야 된다. 그것이 양천의 현안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천 간만 하더라도 유권자 지형이 아파트 단지하고 목 2, 3, 4동에서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데 이 목 2, 3, 4동이 재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분들의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 계산과 상관없이 인권의 문제로 주민들의 행복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자 공통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고교 학점제, 대학과 교육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의 전입 동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부분일 것입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고교 학점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또한
양천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어떤 교육 정책을 펼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동일하게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황희 후보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교 학점제가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이고 그다음에 자기주도형 학습을 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매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그러나 과목 편중이라든가 이거 우려도 있겠죠. 근데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나서야 고교 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교실의 문제라든가 교실 수가 턱없이 부족하죠. 그다음에 선생님의 숫자라든가 이렇게 실제 고교 학점제를 하기 위한 학교의 환경이 현재 갖춰졌느냐. 그래서 실제로 고교 학점제가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교육도시 양천입니다. 교육 정책을 위해서는 저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좀 경험해 본 게 있는데요. 지역 멘토제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역 멘토제는 우리 동네에는 정말 훌륭하게 성장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동네 후배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직업적으로나 진학적으로 멘토링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멘토제 네트워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집에서보다는 학교에서 정주하는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스테이하는 동안 화장실이라든가 공부하는 학습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시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질문에 구자령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교 학점제의 경우에는 학생의 자율성을 높이고 자기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방금 황희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과 시설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역시도 여당 후보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법률가인 동시에 학교법인,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에 관해서 그동안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해왔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자기 주도형으로 창의성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 미래 인재를 읽고 나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양천은 교육 명품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을 살리는 것이 조금은 강남하고 비교했을 때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목교부터 파리공원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교육밸리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사법시험 공부할 때까지도 양천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시설은 예전 80년대에 지어진 시설 그대로입니다. 그 옆에 있는 목동 청소년 수련관 역시도 낡았습니다. 이 부분을 모두 새로 짓고 그것에 학생들이 자기주도형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멘토를 거기에 상주시킬 수 있는 것까지도 비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순회 교사제를 통해서 고교 학점제를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높임과 동시에 고등학교끼리 지역에서 연계해서 학점 교류 형태로 서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네, 고교 학점제 교육 정책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황희 후보 보충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구자령 후보가 이렇게 여당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쓸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국무위원을 해봤잖아요. 예, 그래서 여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예산을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 고교 학점제라든가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구자령 후보하고 저하고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후보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양천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얼마든지 같이 돌아가고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끄셨습니다. 예, 구자령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방금 질문은 아니셨는데 네. 저는 어차피 그 이념 대립이나 정치적 대립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학생이 중요하고 주민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내겠고 그리고 그만큼의 노력이 정부 여당과 여당의 후보로서 얼마든지 원팀으로서 긴밀히 소통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의 강점이기 때문에 정치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고 그 노력을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다. 실천하는 여당으로서 여당 후보로서의 강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와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회에서의 대립을 많이 보았는데 정부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편성 권한을 갖고 삿바싸움을 하는 것을 많이 보고 그것이 그런 과정에서 계획이 좌초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주민에게
약속이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것이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강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저는 전화 통화만 가지고도 정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후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으로서 그리고 실천으로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이며 저는 누구보다도 더 진정한 양천 키드입니다. 저는 여기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받은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여당 후보로서 제가 아는 것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자룡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문제가 굉장히 첨예합니다. 학생의 행복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있었는데 학생의 행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구성원들끼리의 행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두의 행복이 보장될 때 학생의 행복도 더욱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과도기로 교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있고 학생과 교사의 갈등 문제가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까지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황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결 방안보다 제가 이제 21대 국회에서 다른 의원들하고 얘기해봤는데 참 저도 왜 그렇게 못했을까라고 했던 부분이 학교 당국하고 학부모 또 심지어는 학생들과는 대화를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많이 나눠봤던 것 같은데 일선 교사분들하고 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야 의원들에게도 물어봤더니 역시 마찬가지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가장 최일선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분들이 교사일 텐데 왜 그분들하고 대화가 부족했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 교사, 그다음에 학부모, 학생들 이렇게 골고루 균형감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한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그분들의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이 정작 무엇이 있는지 더 많이 경청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세계적 화두가 된 기후 위기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가 세 번째 질문을 읽겠습니다. 기후 위기로 전 세계가 폭염, 산불, 한파 등의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후 위기는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의 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을 일으켜 우리 삶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당 답변 시간은 동일하게 1분 30초입니다. 먼저 구자룡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직접 와닿아 있는 부분이다. 굉장히 극명한 위험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설득을 구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이제 읽어 나가는 과정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 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먼 얘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내 피부에 와닿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이것이 왜 우리에게 극명하게 다가와 있는 위험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치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 위기라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것은 온난화가 극심할 때 사회적으로 약자 계층에서는 에어컨이 없이 지내다가 여름에 고온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하는 피부에 와닿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에너지 문제에도 극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탈원전과 관련해서도 에너지의 불균형성, 수급의 문제, 태양광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다 기후 위기와 맞물려 있고 작황이 안 좋을 경우에는 그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인플레이 문제까지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우리에게 와 있는 재난, 그러니까 예비 재난 단계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할 때 국민들에게 동의와 설득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같은 질문 황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후위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 보호 측면입니다. 실제로 탄소 중립 정책을 통해서 지구의 어떤 온난화라든가 기후에 대한 이런 부분을 환경을 보호하자.
오염된 부분을 보호하자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환경적 가치 IRA라든가 RE100이라든가 환경적 가치가 이제는 심지어는 국가 간의 경제 무기화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패권의 수단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 질서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각별히 우리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도시를 통해서 에어컨을 10,000대 쓰는 사람이 10만 대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너지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이 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 역시 그 재생에너지가 답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세계 국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패권적 수단 또는 경제 무기화 대응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미래 기술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탈원전, 원전 좋습니다. 원소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원전은 좋은데 다만 동시에 재생에너지와 추진해야 됩니다. 환경적 가치를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동시에 같이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구자령 후보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산업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제사회에서도 그것에 동참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오히려 탄소 배출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낮추는 것이 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원전에 대해서는 탈원전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원전 제가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적 가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전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 보셨죠. 실제로 한꺼번에 환경을 확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CF100 이게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가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환경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과 원전 정책을 동시에 해야지 원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죽여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실제로 재생에너지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모든 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환경적 가치 기준의 무역 장벽을 우리가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한시하면 안 되겠죠. 네, 이어서 황희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늘 국회에서 질문하던 건데요. 실제로 모든 나라가 IRA라든가 RE100이라든가 환경적 가치가 철학이 돼서 이것이 무역 장벽화돼 있고 심지어는 패권적 수단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CF100 원전을 포함시킨 거죠. 이것을 RE100 대신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도 지금 가입된 상황이 아닙니다. 나중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는 CF100과 네,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질문 의도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고요. 구자령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준 모순점을 느끼게 되는데 어느 한쪽을 등한시하거나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시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탈원전이라고 해서 원전을 아예 버리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원전 산업이 완전히 황폐화됐고 우리는 원전 수출로 굉장히 경쟁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포기되고 국제적으로 후퇴하며 지금 원자력과 관련된 학생들이 자퇴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졌습니다. 한쪽을 완전히 포기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 없이 이제는 그것에 대한 수정 노선으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것은 이전에 대한 반성도 없고 어느 노선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재생에너지 쪽으로 추진됐던 것,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실어줬었는데 환경 오염이 훨씬 많습니다. 중국산 저가 패널을 도입해가지고 썼고 그것은 자연 중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태양광 패널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우리 산업에 있어서 반도체 생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공급된 에너지로는 반도체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을 상당히 상실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원전에 대해서는 복원시키며 그것이
환경에도 더 적합하다라는 것을 더 많이 알리고 정책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공통 질문입니다. 주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목동선과 강북 횡단선 등 경전철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관내에는 지하철 노선 3개, 출구 위치 기준 전전철 6개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큰 지역입니다. 목동선과 강북 횡단선이 추진되고 있지만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경전철 추진 방안 등 양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어떤 교통 인프라 정책을 시행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당 답변 시간 1분 30초로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황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타깝게 대한민국이 교통계획과 도시계획이 병합돼서 설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 단위 차원에서 교통영향평가 정도 하는 게 다인데요. 목동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인구가 12만 명 이상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강북선, 목동선에 대해서 정부가 저렇게 답답하게 굴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처 간,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기재부가 이미 내락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타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타도 모순입니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을 교통영향 평가할 때는 강북 횡단선, 목동선이 요소 편익에 반영됐는데 실제로 막상 목동 아파트 강북 횡단선과 목동선은 예비 타당성에는 목동 아파트 재건축이 편익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건 상당한 모순인데요. 아울러서 대한민국 경전철 성공한 게 딱 3개인데요. 민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비용이 업돼 있습니다. 기재부가 이것을 원가 계산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타가 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재부가 이거를 원가 계산을 빨리 해서 예타를 잘 나올 수 있게 비용을 낮출 필요도 있고요. 아울러서 정성적 평가를 사실은 예타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같은 질문에 구자령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황희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재의 상황에 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동안 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 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된다. 저는 해결의 방점을 찍고 그것이 여당 후보기 때문에 제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타가 면제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북 횡단선, 목동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교통섬처럼 소외되기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예타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과 지방을 이분하고 서울권에서는 경제성 평가를 동일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강남과 서남권, 강북권에서는 경제성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재건축이 확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아울러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게끔 법을 개정해서 아예 예타를 법에 대한 그 입법 활동을 통해서 면제되는 것을 유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타 면제 역시 정치의 영역이고 그 결정 권한은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원팀 후보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천입니다. 저는 실천해내겠습니다. 네, 지역의 현안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황희 후보 보충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동선 국민의힘 후보들이 쭉 지난 10년간 제 전에 했던 동안 계속 10년 동안 막혀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10년 동안 민자로 되니까 민자가 돈이 안 되니까 민간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민자를 재정사업으로 돌린 거고요. 그게 불과 한 몇 년 전입니다. 아울러서 강북 횡단선은 신설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예타를 면제하겠다는데 서울 지역은 예타 면제 사례가 전혀 없거든요.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구자령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타를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타는 사실 국가재정법상의 지역균형 발전에 근거해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나 이것이 세부적으로는 지방과 서울로 이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과 서울로
떨어져 가지고 서울권은 모두가 똑같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상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 안에서도 지방과 다를 바 없는 환경을 가진 곳도 있고 유동 인구가 적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권역별로 다시 나누는 것이 가능하게끔 법을 바꾸고 국가 기재부에서도 그런 이제 법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예타 면제를 이뤄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지역과 서울 두 가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울 안에서도 다시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것에 필요한 부분이 더욱 명확하게 필요하다면 입법 활동을 통해서 더욱 세분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구자령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당 후보가 되셨는데 예타 면제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야당 후보로서 그동안 8년간의 그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던 부분을 이제 다시 4년 후에는 해내겠다라고 하는데 국토교통위원장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원하시는 다른 분들도 한 3, 4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황희 후보께서는 국토교통위원장이 안 되시면 못 하시는 겁니까? 네, 황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죠. 국토교통위원장은 보통 야당 몫이고요. 아무래도 저기 관련 분야 도시공학 그 박사학위가 있고 제가 초선 때 4년 동안 서울 지역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국토위원으로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삼선 의원이 되면은 거의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 지역에 이게 자꾸 이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예태가 면제되면. 근데 아직 이제 서울 지역은 예타가 면제된 사례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구 후보가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균형 발전 차원이라서 서울이 이제 배제가 됩니다. 땅값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러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목동 아파트 재건축이 편익에 반영되고 그다음에 경전철 대한민국 경전철이 딱 세 경우밖에 없습니다. 모두 민자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민간이 하다 보니까 비용이 높아져 있죠. 그러면 편익 반영될 때 예타가 잘 안 나오겠죠. 근데 정부가 이거를 방기하고 이거 원가 계산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업된 비용에 더 되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칠 필요가 있고요. 정성적 평가 반영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정 안 되면은 거기에 보태서 BTL 방식을 일부 추진하면 실제로 원활하게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의 예타를 산출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역적 발전 차원에서 서울 지역 예타는 이거는 법적으로 여야가 같이 꼼꼼하게 봐야 될 사항입니다. 네, 지금까지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양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양천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두 후보가 내세운 선거 공약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들은 3분 동안 공약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에 대한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습니다. 공약 발표 후 후보 상호 간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되고 보충 질문 시에도 동일한 시간 내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공약은 국민에게 하는 약속이죠. 시청하고 계신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보다 엄격한 시선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국민의힘 구자령 후보의 공약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령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은 현안으로서 아파트의 재건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간에 조금의 문제라도 발생하면 또 몇 년의 세월이 허송세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당 후보로서 행정적인 절차가 모두 임기 내에 마무리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 여당 후보로서 원팀이 되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서울시와도 긴밀히 소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그에 관한 정책 제안서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목동 주민들은 아파트의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고
지금 강남권과 비교해서 투기 세력이 들어와 있지 않음에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반드시 해제하도록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정 차량 기지의 문제는 저는 주변 환경과 인권의 문제에서도 이거는 이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반드시 해결하고 이전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의 유수지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이 필요합니다. 목동의 경우에는 산업이 들어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최근에 진행된 것이 없었습니다. 목동에서도 산업이 있어야만 유동인구가 더 많아지고 경제성 평가가 높아지고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오목교부터 유수지 쪽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개발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이스 단지 또는 강남의 코엑스 같은 단지가 들어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근의 홈플러스 부지까지도 대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거기에 산업단지에 준하는 정도의 유동인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간 양천에서는 수십 년간 공약이 남발되어 왔지만 실제로 시행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해냈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골자로 해서 오세훈 서울시장께도 정책 제안서를 드린 바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제 임기 중에 행정적인 부분이 완성이 된다면 착공 이후부터는 불가역적으로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착공까지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약속드립니다. 네,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황희 후보는 부자령 후보 공약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면 30분 내에 질문해 주시기 30초. 바랍니다. 30초입니다. 예. 예. 구 후보님 뭐 다른 건 뭐 너무 다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부터 이제 자꾸 이렇게 원팀 하시는데 그 원팀이신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목삼동에 도시재생 510여 원 받아서 이미 국토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미 한 몇십억 정도 지출되고 있는데 중단시켜 버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북에 규제 완화하고 용적률 높여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또 묶어놓고 있고 모든 신정 차량 기지 의지도 없고. 네, 발언 시간이 초과가 돼서 마이크가 꺼집니다. 질문 의도 이해하시겠죠? 우리 구자령 후보 1분 30초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팀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뵀을 때 느꼈는데 제가 4가지 공약에 대해서 건의서를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상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정 차량 기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었는데 오세훈 시장께서는 거기를 이제 덮고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도 구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전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협의를 하면서 굉장히 대화 토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전화 통화도 드려서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하셨던 말씀이 확정적으로 나는 이것밖에 없다, 이것만 밀고 나간다 이런 취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 후보자 단계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고 그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수시로 소통할 수 있고 전화 통화도 가능한 원팀입니다. 최근에 오세훈 시장과 황희 후보께서는 언제 만나서 언제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양천 주민을 위해서는 더욱더 못할 게 없습니다. 더욱더 해낼 후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이해를 좁히고 실천해 나가는 가장 적합한 상황이 여당 후보로서 조성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황희 후보 보충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히려 구 후보 말씀 들어보면 우리 박원순 시장님하고 원팀이신 것 같아요. 목삼동 도시재생 추진하고 목동선 강북횡단선 민자를 재정사업으로 돌리고 신정 차량기지 검단으로 이전하려고 적극적으로 12억의 예산 용역비까지 쓰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박원순 시장님하고 같은 원팀이 되니까 이것은 저도 슬기롭게 국토교통 상임위원장이 네, 부자령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박원순 시장께서 하셨던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내용이 다르죠. 그리고 그분하고는 뭐 황희 후보께서 하셨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없이 지금 이제 옛날 걸 끌고 오시는 거는 지금 현재 현안을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노선이나 이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논의되는 것들이고 과거의 사례들은 안 됐던 사례고 지금 저는 할 수 있는 것,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양천구청하고 김포시에서 최근에 협약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안에 대해서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것으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 거기에 집중할 수 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실천하는 여당 후보로서 약속을 단순히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서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지금 현재 소통되는 오세훈 시장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거의 박원순 시장 저는 이제 뵙지도 못했던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 맞지 않는 부분을 끌고 와서 이게 물타기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마찬가지로 3분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분 동안 말씀드리기 참 짧습니다. 아마 대개 우리 공보물이 다 가 있으니까 좀 소상하게 살펴봐 주시고 저는 기본적인 컨셉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초선 의원이 돼서 이 양천구 신르네상스 어떻게 하면 추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대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그리고 10만 명 이상 늘어나는 재건축이기 때문에 실제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도시 가치의 어떤 계획,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잘 어울릴까 하고 제 나름대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을 병합해서 설계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도시 가치까지 어떤 재건축 이후 재개발 이후 우리 양천구는 어떤 가치가 있는 도시냐라고 디자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공원 녹지 접근성이라든가 도심 접근성, 도심 내 이동성, 그다음에 수변 접근성 이 네 가지가 잘 어우러진 도시가 세계적으로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쭉 하고 있는데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신설하고 이제 2차 안전 진단까지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조합해서 잘 추진하면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옵션 사항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일기 신도시를 위해서 법이 10개 있는데 이 10개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 의미는 10개의 심의가 하나의 심의로 통합된다는 의미입니다. 각종 규제라든가 분담금이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옵션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리가 재건축하는데 훨씬 더 신속하고 그다음에 이익이 되는지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정법 통해 가지고요. 정말 한 5년 동안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전부 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대체 도시가 없기 때문에 전세대란, 교통대란 등등 또 지역 경제가 몰락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속칭 메가블럭 개발법인데 이것도 지금 발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옵션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동선 강북선의 조기 착공 과정은 여러 가지 예타라든가 목동 아파트가 편익에 반영되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신정 차량 기지는 세상 없어도 받는 데서 받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12억 정도 용역을 투입했는데요. 김포공항 지하라든가 광명역사 지하, 그다음에 지금 김포 신공리 이 세 군데서 정말 이 신정 차량 기지를 가져갈 수만 있다면은 제가 모든 것을 투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목삼동 초등학교 신설한 교육 3법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구자령 후보, 황희 후보 공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지금 목동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옵션을 늘리셨다라면서 발의하셨던 법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게 법만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시의 계획까지 쭉 연달아서 완성이 돼서 실제 적용되려면 앞으로도 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그게 그때 가가지고 옵션으로 선택을 하라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절차는 무엇이 되는 것인지 과연 옵션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주민들에게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황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분 30초입니다. 네. 노후도시 특별법은 제가 제정법으로 발의하기도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일기 신도시를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병합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작년 12월인가 12월에 통과됐기 때문에 보통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개정하는 시간이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구 후보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행령 조정 중이고요. 한 4월이면 곧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일기 신도시만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했던 건데 제가 나서서 왜 목동과 노원구는 빼냐, 이걸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시행령 조정이 다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4월이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느 단지도 한시라도 빨리 재건축을 하시려고 할 텐데 이것을 정말 전세 대란도 일어나지 않고 교통 대란도 일어나지 않고 또 우리의 도시 정체성을 잘 간직하고 더 발전시키고 또 우리 지역 경제도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모두 하더라도 지역이 데미지를 크게 받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재개발이 재건축이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황희 후보 답변에 대해 부자령 후보 보충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시행령까지만 하셨는데 저는 이제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시행령, 시행규칙, 그거에 맞춘 계획들 그리고 적용 단계까지 그것을 했을 때 이제 몇 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기는 어렵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 적용돼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그 부분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주민들 옵션 사항이죠. 네. 황 의원 답변 되신 겁니까? 네네. 네. 후보자의 공약을 주제로 한 토론을 마무리하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가 발언의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이끌어가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제는 따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후보자별로 각 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반드시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해야 하고 질문과 질문과 답변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의 시간에서 차감되므로 답변 시간이 길어지면 제지하셔도 됩니다. 질문과 상대방의 답변까지 포함해서 총 5분이니까 시간 활용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황희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토론을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 후보님, 그 목동 아파트 재건축 조기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우리 보면은 재건축 조합이 설립 단계에 있고 이것이 이제 기존의 과정대로 절차대로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고 보통 이게 한 7년, 8년 정도면 이제 철거를 하게 되고 공사 기간 한 3년 하면 한 10년 정도 되면 이제 입주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기 추진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이 절차가 중간에 변경되거나 좌초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궤도위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에 필요한 협의를 서울시와 원팀으로서 할 수 있다. 정부에도 필요한 것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비 관련된 분쟁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돼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공사비 분쟁 방지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그 공사비로 인해서 분쟁이 생겨서 사업이 좌초되는 것도 막겠다. 그 안전장치까지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법률 지원 서비스를 서울변협과 연계시켜서 재건축과 관련된 법률 지원을 연결로 네, 해주고 알겠습니다. 예. 제 30초는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무료로 해주고 그리고 30초 이제 변호사들이 그에 대해서 수임도 할 수 있는 상생의 이제 네, 연결고리를 네. 만들 예정입니다. 예, 목동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방금 얘기하신 것은 크게 걸림돌이 재건축 아마 과정이라든가 다른 재건축 사례를 보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재건축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는데요.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이 아까 김포하고 양천구가 추진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통 MOU를 통해서 신정 차량 기지 아니에요? 신정 차량 기지. 죄송합니다. 신정 차량 기지. 죄송합니다. 신정 차량 기지 이전 관련해 가지고
김포시와 양천구가 MOU를 쓰고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뭐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MOU를 통해서 용역이 추진하는데 노선이 안 나오고 과연 이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전한다는 게 MOU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네, 답변해 네,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김포시와 양천구청에서 먼저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같은 당의 여당 후보로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가장 가능성 높은 안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아까 이제 구 후보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기초지자체 간 사실 권한이 없으실 텐데 기초지자체 간 MOU를 쓰고 용역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MOU 안에 신정 차량 기지에 용어 자체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없는데 어떻게 비용이 가장 많이 산출되는데 용역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어떤 용역도 제가 노선이 발표 안 되고 대비로 진행되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대비 노선에 막상 신정 차량 기지가 빠진 이 사업이 어떻게 용역이 추진되는지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목동선 강북횡단선이 예타로 중단됐습니다. 예타 면제 언급하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예타 면제 사례가 없거든요. 이제 당연히 이제 이게 예타 면제가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사례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설득하고 사례를 하나 만들 수 있는지, 이게 오히려 거꾸로 우리 구 후보님이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셨던 이게 좀 너무 빈 공약 또는 이걸로 좀 귀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정 차량 기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거는 당연히 지자체 간에 주고받는 것들이 있으니까 추진되는 것이지 노선만 연장해주고 우리 쪽에서 베네핏이 없는데 추진될 리는 없다. 아니, 노선도가 안 나왔다고. 그 내용은 대회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회비. 예, 그러니까 정보가 없으시니까 예. 지금 그런 건데 그게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으니까 추진이 되지 노선도 없이 그게 지금 아닙니다. 사업 타당성이 진행될 수는 없는 것이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노선이 대회비면 안 되거든요. 노선을 양측이 합의한 거니까 발표하고 이 노선을 통해서 용역을 발표하겠다 하고 차량 기지를 이전하고 사업비 나오려면 차량 기지가 반드시 그 MOU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량 기지 내용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김포시에서 시설만 받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고려해서 그것까지 아울러서 고려를 했던 것이고요. 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도권 토론은 자신의 발언과 상대방의 발언까지 포함해서 5분입니다. 자, 다음 주도권은 구자룡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토론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목동 1에서 3단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종으로 내려갔다 다시 3종으로 올라가면서 임대주택 20%의 조건이 붙었습니다. 왜 목동 1에서 3단지가 그런 차별을 받고 재산권 침해를 받아야 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고 주민들께서 그것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크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그린웨이 조성, 그러니까 임대주택 비율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주민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황희 후보자께서는 임대주택 20%가 있는 것이 주민에게 이익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지, 그럼 20% 임대주택 있는 걸로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2종에서 3종으로 올려야 되는 근거는 제가 서울시 당시 종세분할 할 때 속기록 보고 제가 찾아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왜 3종인데 왜 자꾸 2종으로 해놨냐. 서울시가 지구단위 계획할 때 이것을 재건축할 때 3종으로 해주기로 하지 않았냐. 그 속기록 근거 자체를 제가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공공임대가 아니라 민간임대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해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도 박원순 시장이 공개공지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도 똑같이 조건을 건 게 민간임대였는데요. 공공임대가 아닙니다. 민간임대는 시세의 85에서 90% 이상 내야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가령
복동 아파트 아니 분양가가 그러니까 제 20억이면 질문을 18억 잠깐 끊을 수 15억 줘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이라도 그 20%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건 20% 환원부터에 대해서 환경부에 아니, 대해서 그러니까요. 묻는 건데 예. 제가 주도권이 그거를-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묻겠습니다. 20% 넣는 게 유리하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것을 주민들이 결정한 거라니까요.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것을 저는 오히려 민간임대 하려면 주민 투표가 7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당시 1, 2, 3단지 주민들이 5, 60%만 가지고도 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렇게 한 거고 저는 그때 반대했었어요. 아, 그러면-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지. 그러면 지금 주민들께서 억울하다, 네. 재산권 침해 입었다라고 하는 건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지금 잘못 얘기하는 주민들이 거다. 그때는 3종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민간임대 그 95%에 공급하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부분을 15평, 20평 되는 걸 30평대로 늘려놨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의사결정하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럼 황희 후보께서는 그때도 반대고 지금도 반대십니까? 20% 민간 그 임대주택.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 서울시와 협의하는 게 제 미션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 주장이 있는 게 본인의 아니고. 주관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20%가 주관이 유리하다. 뭐예요? 그걸 지금 2종이었던 거 3종으로 올릴 근거를 제가 찾았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찾은 거 아니 그걸 아니라 그러니까 올릴 때 민간임대하고 제가 주도권이 있으니까 공공임대하고 질문을 좀 들어주세요. 잘 그러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20%를 임대주택을 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유리하다라는 말씀은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지금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지금 공개공지로 전환하는데 지금 저희 최재란 시의원까지 들어가서 다 심의하고 우리 연세대 교수들 전부 다 그 해가지고 공개공지로 만드는데 얼마나 같이 노력을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걸 다른 모르시고 부분 또 얘기를 묻겠습니다. 하십니까? 신정 차량 기지 이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안을 발표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도 지금 물색중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로 어떻게 옮기겠다라는 것에 대한 안이 있는지 일단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역이나? 아이 그렇죠. 제가 우리 구 후보처럼 노선도 없는 거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김포공항 지하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왜냐면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릴게요. 그럼 김포공항 지하로 들어갈 땐 김포공항이 우리는 뭘 줘야 됩니까? 김포공항은 뭘 주고받을 게 아니고요.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재 그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뭐냐면 총량을 늘리지 않고 국제선과 국내선을 조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이제 제가 국토교통 상임위원장이 되면 그거를 그러면 협의를 해보자. 이제 이렇게 제가 하나 얘기를 더 하고 있죠. 질문을 네. 드릴게요. 그럼 노선에 대해서는 김포공항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토부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계해서 국토부하고 거쳐야 될 것, 서울시와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연계해서 거쳐야 될 관계가 너무 많은데 되고 가정에 가정을 거듭한 내용이라서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소음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문제는 또 외면하시는 네. 게 아닌지 이런 아니, 생각이 아니. 듭니다. 항공기 소음 문제하고는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 그러면 왜 위원장이 소음 피해에 대한 재원 마련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하셨던 건지 그분 그거는 이제 김포공항을 설득하려고 만약에 그 여기를 차량 그럼 아까는 왜 기지를 주는 게 없다 그러셨습니까? 차량 기지를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질문하셨으면 주도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지 네네. 말까요? 네네.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네. 기지를 김포공항 지하에 넣어주면 그거를 우리가 차량 기지 위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항공기 소음에 대한 재원을 더 많이 마련할 수도 있다. 이거를 김포공항을 설득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죠. 그러면은 그 소음 피해에 대한 재원이 되면 사업비는 이전 사업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전 사업비는 개발비로 나와야죠. 개발비로 소음 피해도 하고 여기도 나온다. 이게 계산 사업비는 보통 경전철 같은 건 키로당 한 여기까지 주도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두 후보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양천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끝으로 각 후보자에게 1분 30초씩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립니다. 이번에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구자룡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천 시민 여러분, 저는 양천의 주민으로서 제가 느낀 불편에 대해서 해소하고자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외부에서 갑자기 온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생활하고 여러분과 살을 맞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마을버스를 타고 일방통행을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생활하는 그 수십 년의 생활 동안 이런 것들이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주변 환경은 왜 그대로인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살고 계시고 제 동생도 살고 있고 이모 가족도 살고 있습니다. 진짜 양천 사람으로서 양천 가족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바꿔나갈 수 있고 여러분이 저를 여당과 정부와 서울시와 양천구청과 통화하는 소통 창구로 삼아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열망을 닮은 그릇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따뜻하고 친절한 이웃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에게 그런 이웃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희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시절 논바닥이었던 이 양천구 목동이 아파트 단지가 되고 교육도시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양천구 또 다른 미래를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쭉 논과 또 아파트 이걸 모두 경험한 제가 이제 도시공학 전문가가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양천의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은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나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양천 주민들, 양천의 어르신들이 또 양천의 식구들이 제가 국회의원 2번을 할 수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배들이 훌륭하게 성장해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 제가 이제까지 배우고 익힌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작정입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선거운동하는 과정에 우리 양천의 초중고 학생들 제가 지나가면 사진도 찍자고 하고 또 같이 밤에 농구도 하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양천의 우리 목동의 후배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열띤 토론을 이끌어주신 두 후보에게 감사드립니다. 양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양천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이 우리 사회와 지역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는 오는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4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은 누구나 사전 신고 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